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우리 방송 시작 전 광고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옥타쿠산을 얘기하셨는데, 솔팔메토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인 방송이 없잖아요. 마지막인 상품도 없고. 네. 우리 방송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절대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부산에서부터 그냥 서울까지 전국구를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장용진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우리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는 김대호 이분뉴스 기자와 함께 요즘 아주 재판정마다 다니면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름이 똑같습니다. 성만 다릅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호 성남 김지호네. 네, 왜 성남 김지호입니까? 성남에 삽니다. 우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네. 강원도지사인데 집은 서울에 있고. 아, 집이 서울에 있어요? 그럼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네. 지역구가 김천인데 네. 집은 강남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성남에서 정치하고 성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남 어느 동네 삽니까?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아, 분당. 이런 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구에 뭐 전세 살고 강남에 또 아파트 있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최인호 전 의원님, 부산이 지역구였죠? 어디 사십니까? 저는 우리 사하구 지역구. 부산 사구 지역구에. 네.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는 뭡니까? 저는 뭐 조그마한 월세방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사시면서, 부산에 사시면서 네. 방송 때문에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서울에 집은 안장만 하시고. 이런 분이 잘 돼야 됩니다. 아유, 정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방송만 보면은 잘 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다 잘 될 겁니다. 뭔가 좀 뭉클하고 좀 안타깝고 막 좀 그러네요. 왜, 뭐가 안타까워? 누가 뭉클해? 왜 뭉클해요? 왜? 잘 돼야 되는데 요즘에 좀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네. 힘내세요, 우리 노변이. 네, 저도 정말 힘이 들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냥 역전의 용사들 보시는 분들은 딴 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역전의 용사들만 잘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주 희망찬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합이 잘 맞는 줄 몰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됐는데 세상에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 트럼프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이런 평을 내렸더만요. 야, 진짜 하나를 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눈으로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우리를 물매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인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는 다 협상들이 잘 됐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집권을 해 있던 상태라면, 그래서 트럼프와 만나서 협상을 했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3개월간 대통령의 뚝심, 또 인내심, 또 아주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그 협상 전략,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방어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내는데, 또 일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뭐 직접 투자 액수는 일본의 32% 수준이라 그러잖아요. 아, 예, 오늘 또 오후에는 미국에서 팩트시트가 계속 밝혀지는데 일본의 불리한 내용들이 더 많이 지금 공개되고 있었어요. 일본 내부에 지금 신임 총리가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 하는 기사까지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비교해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우리 대통령실 산자부 장관 등등 모든 협상팀들이 얼마나 고생한 결과인지 정말 감동스럽고 정말 잘하셨다, 수고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딱 평가하시면 됩니다. 2천억 달러의 핵무기를 산 겁니다. 10년 할부로. 자, 2천억 달러의 10년 할부로 핵무기를 샀다.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핵무기 미국의 동의 없이 만들려고 하다가 국제사회 동의 없이 만들려고 하다가 그 지금 20년 넘게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본 손해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2천억 달러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으면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진짜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2천억 달러에 핵무기를 구입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10년 할부로. 네. 이거는 공짜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요, 이게 핵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밑에 북한 알고 남북한이 나란히 핵을 하나씩 들고 중국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이제부터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동북아시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5위 평가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된 겁니다.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사실은 이건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핵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시피 미국 뭐 이렇게 좀 큰 나라 아니면은 핵 절대 갖지 마. 얘네 가지려고 하면 진짜 그때부터 너네는 세계의 적이야. 우리의 적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이 핵 때문에 전전 긍긍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북한은 그래도 핵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나마 버티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핵 잠수함 승인했다. 근데 스스로 이제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 금관의 위력, 금관에 무궁화 넘어가가지고. 훈장의 위력.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하나 더 씌워주고 싶어요, 그죠? 금관. 예. 아니, 하나 더 주고 싶어. 무궁화 훈장 예. 금하고요. 예. 금관의 금하고 무게를 합쳐보니까 3kg가 넘어요. 뭐 무게가 3kg가 넘더라고. 일본이 지금 제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눈 뜨고 코 베어갔구나. 우리가 제일 멍청했구나. 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제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는요. 잘 모르는데요. 예, 당신들이 조금만 해주면은 이거 갖다가 요만큼만 우리 동의하고 여기서만 잠깐 이렇게 할게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저는 아주 엄청난 마중물이 돼서 대한민국을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제일 잘한 이 협상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협상했으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3,500불 원샷으로 다 입금해라. 3,500억 불. 3,500억 불 다 입금하고 대한민국은 제2의 IMF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관세 협상이 우리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했어요. 우리가 상호 관세로 15%를 물기로 했는데 자, 대만 20%가 넘습니다. 베트남 20%가 넘어요. 인도 50%예요. 중국 55%에서 오늘 경주 와가지고 간신히 히토를 갖고 회담해서 45%로 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소비 시장에서 주요 그 공산품, 제조업 기반의 어떤 수출을 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보단 선방했다. 자, 우리 말고도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데가 있죠. 일본이 받았고 유럽이 받았죠. 네. 그러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일본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나 여기 투자하고 싶어. 그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갖다 주죠. 그냥 무조건 네.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료들이 우리 장관, 김정관 장관과 이재명 행정부에서 뭘 얘기해?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서 투자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어디 그렇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정말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미국이 자본주의가 제일 발달된 국가잖아요. 거기다 아니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익이 될 곳에 투자라는 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미국 관료들이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 속이 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갖은 비난과 압박 속에도 버틴 결과가 이거다. 네. 매우 잘했다. 전 박수 쳐주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아요. 야,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이것은 대미 투자의 보상이다. 트럼프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 후 핵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은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한 배경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라고 했고요. 산케이 신문에서는 핵 잠수함 건조하고 보유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다 실패한 내용이었는데 이 정부 이재명 정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는 우리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총리는 뭐 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 우리 이제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상대방 자기네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아주 그냥 서로 기분 좋게 윈윈하는 협상을 이렇게 해냈다는 거에 정말 대단하다. 어쩐지 한국하고 결혼한 상태라고 하더니만 우리도 모르게 막 결혼을 시키더니만 이런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기자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주목했는데요.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및 에너지 협력 분야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라고 이제 들었었고, 특히 이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기술 공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웠던 게 1950년대 영국의 핵 추진 기술 공유한 이후로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그 제한을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와 비슷하거나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협상력 끝내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훌륭한 리더다. 협상력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완벽하게 성공한 상황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특히 김용범 실장하고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언급이 대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장관은 대단한 사람이다. 인크레더블 맨이다. 아주 까다로운 협상가다. 우리 쪽 사람들은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조금 덜 유능했으면 생각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 아니 자기가 제일로 태어나서 제일로 잘난 협상가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김 장관은요 7월 21일 취임을 했고 7월 30일 날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 구두 협의를 끌어내기 이전부터 물밑에서부터 엄청난 역할극을 벌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매우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김 장관 같은 사람을 협상의 전면에 내세워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범 대통령 실장이 선두에 섰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23차례에 걸쳐서 장관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분할 투자하되 투자 한도는 상한을 설정해 놓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거에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들이 언제든지 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판단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이 마중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너무 좋고요. 제일 기뻐했던 게 기업들이죠. 네, 15% 관세 이게 몇 말이냐 시작했고 정말 우리나라 코스피 날개 달린 듯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빨리 그만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 작년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일을 벌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박수 한번 주죠. 네. 또 김정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라고 표현했는데 그 김정관 장관이 미국 그 관계 장관들 특히 상무장관을 네. 23번을 만났답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 조금 넘는 네. 기간에. 그러니까 한 달에 7번씩 평균 만났는데 한 달에 7번이면 얼마면 일주일에 거의 1.7골 7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 2번 정도 만난 거예요. 네. 그 아무 관련도 없는 저 유럽에 가 있는 그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러 유럽까지 가고 그 가면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가면 나타나 있고. 미리 알리지도 않아 스토커 수준으로 거기서 또 설명하고. 그 악재까지 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예, 용인술이 참 돋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이번에- 인사가 정말 능력자 위주로 하더니만 그러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산업이 사실 좀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든요.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저기 트럼프로부터 재처리 기술까지 우리가 개발해도 된다는 약속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재처리 산업이 지금 확 발전을 지금 그쪽으로 지금 투자가 막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처리 같은 경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걸로 알지만 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정을 설계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네. 우리나라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 보리 원전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안에 지금 핵 폐기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재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거기서 고농축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게 뭔지는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 이것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나 뭐 그밖에 여러 같은 방위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공직자와 일본 공직자 관료들의 수준이 일본이 월등히 높다. 그렇죠. 특히 외교, 대외 협상, 일본이 협상한 내용과 대한민국이 협상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선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협상 결과만 보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룬 협상도 뭐 꼭 하잖아. 이 조건이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야, 이 정성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일본이 굉장히 이번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은 벙벙벙 한 거예요, 지금. 막 또 오늘 보니까 도요타에도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네. 이렇게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총리가 바뀌는 리더십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번 협상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본은 그래서 치고 우리나라가 훨씬 잘한 거죠. 뭐 일본은 일본 할 만큼 했어요. 괜찮아, 일본 잘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뭐 어쩌겠어.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다. 국군이 우리나라로 몰리는 걸 뭐 어쩌겠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뒷얘기 들어보니까 네, 협상이 정말 교착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일본에 방일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뭔가 좀 협상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한미가 굉장히 치킨 게임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부딪히는 그런 치킨 게임 양상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트럼프가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 압박에 그냥 좀 양보를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김주호 대변인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의 협상 결과가 일본보다 훨씬 좋다. 과거에 보면은 이 관료들의 일처리를 보면은 일본이 너무 확실히 낫고 우리는 너무 좀 뒤처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가라 그러잖아요. 관가의 뒷담화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번에 좀 성과를 보인 사람들이 깐깐하고 성깔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직 내에서는 약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근데 깐깐한데 성깔 있는 사람이 일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잖아, 나. 그러고 가세요. 그거 나 아니야. 난 내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렇다고. 좀 해요. 나 아니야, 나. 그 말은 맞아요. 아니 이번에 능력 있는 위주로 인사한 결과가 국익을 지켜냈잖아요. 깐깐하고 일 잘하고. 아니 동점이 터프하고. 확실해. 첫 정기한 대표가 너무 좋아해. 네, 여러분, 다 저를 좀 한번 잘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데미투자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지분 투자에다가 일정 부분의 원리금을 보장받는 대출의 성격을 섞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를 재조정해서 우리가 리픽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 리픽싱 조항은 주로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넣는 조항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IPO 등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번에 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써 넣었다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안전의 장치를 또 한번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신라 금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 너무 좋아해가지고 쓰고 싶다 했지. 쓰고 싶다 그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이렇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고 자기는 우리한테 야구공 줬지 않습니까?
좀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백악관 초청했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뭐 내년 초에는 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힘들 때 그럴 오라 때는 그랬고. 이제 네. 뭐 우리도 이제는 야구공도 검으로 만든 야구공을 하든지 배트도 검배트를 받든지 그래야 되고 투자 결정 방식에도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위원회가 보장하는 원금 횟수 보장 사업에만 투자한다. 네. 근데 이제 미국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장관이 맞죠, 미국에. 대신에 그 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는데 자문기구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집행기구에 있어야 돼요. 돈을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 어디에 투자할 건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자문회에서도 우리가 참여하지만 그 돈을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책임은 우리가 맡는 걸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이라 하죠. 여기는 우리나라가 만든 걸로 해서 상당히 이 협상도 알고 볼수록 더 잘 된 협상이에요. 그렇죠. 보면 볼수록. 근데 이제 안전장치가 계속 만들어지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안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아직 공식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 세부 조항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포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걸 보고 엇가라 그러지. 뭐. 그렇죠. 뭐 억가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들고 이제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협상이 있어가지고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 뭐 조선과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야 유리한 고점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잘해가지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잘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핵잠수함 때문에 모두 다 셧다마우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안보를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핵잠수함을 가져올 줄은 몰랐잖아요.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진짜 억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경원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입만 나불댔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럼 나경원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 핵무기 핵무장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맞아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본 저기 자위대 행사 가가지고 뭐 인사하고 하는 사람이 뭐 이거 말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 지침도 폐기시켰고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지금 상황이 진보 성향 정권에서 일어나니까 보수 정당이 내세울 만한 내용이 하나도 이제 없어진 겁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방송에 나온 그런 국민의힘 상대 패널들이 우리가 핵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맞아, 맨날 그랬죠. 그러면서 말은 엄청 했어요. 근데 빈꽝똥이 요란하다고 뭐 한 게 없어. 오히려 경계심을 더 늘어나.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핵주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핵무기가 필요하다, 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말만 하고 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그쵸.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두 번 만난 김에 잠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필요하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 다음날 바로 핵잠수함 개발하십시오. 바로 답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요거 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분위기가 아마 무르익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밑 협상에서. 근데 그걸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함으로써 이게 딱 못을 박아 버린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협상 전략이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해서 지난번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 쭉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인 발언에서 그것도 모두 발언해서 아주 주요하게 발언의 양을 상당 부분 할애하면서 핵잠에 대해서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된다. 또 자주 국방 우리 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국방액을 정해가는 그 중에서도 그 필요성을 역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오늘 아주 새벽이죠. 바로 그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그런 무르익은 것도 있지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예. 용기 있는 발언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도 지켜보고 있는데 공개. 어떻게 저런 예민한 말을 공개적으로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했던 아주 그 어제 백미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런 것도 노킹스.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에 좀 잘했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글로벌 호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잘해주기는 하는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 사실 윤석열을 윤석열 이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어. 일본에서도 그랬대요. 윤석열이 말은 하는데 진짜 그게 될까? 단적으로 보여줄게. 내란을 일으킨 날 미국 대사한테 계엄을 안 알려준 거야. 맞아, 그때 미국 그랬죠. 정부에서 이스라엘도 어디 폭격하기 전에 우리한테 4시간 전에 알려주는데 한국에서 계엄을 하는데 우리한테 안 알려줬다. 전화도 안 받아.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전화도 그러니까 안 받고. 윤석열이 호구긴 호구인데 이 인간이 핵잠수함을 가졌을 때 뭔 짓을 할까? 이게 두려웠던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5년 만에 믿음직스러운 거죠. 예측 가능한 거야. 이 사람은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 사람 민주주의가 회복한 나라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킹스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트럼프 너무 기뻐가지고 왕가 쓰고 내가 나타나겠어 그랬다는 건데요. 그 허를 찔렀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댓글이 이렇게 달렸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애를 어떻게 다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만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또 이 젠슨 황과 치맥 파티를 하고 있는 우리 깐부 회동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대표 그리고 정의선 대표 치맥 깐부 회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누가? 아무도 없나요? 그 이제 젠슨 황하고 이재용 젠슨 황이 누구예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예, 이 셋이 모여가지고 네. 그 이제 치킨에 맥주를 먹기로 한 거예요. 그게 좀 공개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제 깐부 회동이라는 것 자체가 깐부 친한 친구. 저기 예. 이제 우리는 흔히 쓰는 말인데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 깐부 할래 이게 굉장히 유행을 타면서 이 셋이 뭔가 대단한 이게 AI 관련해서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대단한 그렇죠. 그런 기업가들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 AI 산업 관련해서 큰 회동을 했다. 우리는 깐부다. 뭔가 연합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 이러면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이분이 이게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별게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재용은 칩 생산업자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젠슨 황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부품을 만들어준 데가 이재용. 그러면 정의선은 뭐냐? 그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AI 작동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갈 거죠. 한마디로 구매자인 겁니다. 거군요. 네. 자, 원료 공급자와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뭐 하나 할 건데, AI 하나 할 건데, 네. 너 부품 될 수 있냐? 나 조립할게. 너 살 거야? 오케이. 그래,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얘기가 된 거죠. 이거 이게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네. 젠슨 황 씨는 오늘 7시 30분 저녁에 이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회장 등과 함께 같이 치맥 파티를 벌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떤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15년 만에 방한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도 정말 앞으로 우리 기업들 사실은 이재용 회장 잘할까 좀 걱정인데 미안합니다. 걱정도 됐었는데 제가 보니까 기우였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인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치킨집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세 사람은 마늘 간장 순살 치킨 그리고 크리스피 순살 치킨 등 2만 원대 메뉴를 놓고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일본 산토리 싱글몰트 위스키 25년산의 만년필로 또 사인해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네요. 너무 복잡해서 좀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 반도체 산업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시진핑 100분 정도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10점 만점에 12점을 줬습니다. 이거 뭐죠? 그러면은 잘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은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물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예. 사실 트럼프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추켜 세우지 않습니다. 추켜 세울 때는 자기가 뭔가 더 얻어낼 게 있을 때, 아직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막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자기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대방한테 좋게 평가할 때는 쟤 진짜 짜증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든지 쟤 너무 거칠어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니까 터프맨 같은 경우 터프 이고시에이션 하여튼 뭐 터프한 협상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120%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히토류 관세 이것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결국에는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 간에 조금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막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55%였는데 뭐 이번에 100%더 늘리네 마네요. 히토류 관련 협상을 하면서 네. 45%로 한 10%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졌네요, 그러면. 핵심 그 대상으로 삼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의 제조업 제품에 무자비한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팔리지 않게 하고 네. 그러면 다른 우방 국가들이 굉장한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투자를 좀 해라.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관세를 매기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 시장을 너희한테 개방을 한 거니. 그래서 뭐 관세도 15% 내고 투자도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대외 관세 경제 관련 정책이 세계적으로 좀 먹혔다.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 패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이 그 재정 적자랑 무역 수지 적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갈치란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갈치에 가까운 네네. 그런 협박으로 돈을 긁어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트럼프를 좀 약간 얕잡아보고 좀 놀려먹고 사실 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트럼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씨하고 다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나라에서 달러를 막 박아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경제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달러를 일단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뭐 협박을 하네, 네가 왕이냐, 네가 이렇게 못되게 굴면 어떻게 하냐, 자기네 그 동맹국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 이런 욕을 먹을지언정 어쨌든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고 혹은 멍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라도 미국의 달러를 막 돌게 해서 결국은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머리를 지금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당장은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저는 트럼프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하고는 반대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미국은 자국 내로 이 달러를 다 가지고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큰 기반을 지금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서 매우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이 정말 잘 나가는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보여주는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젊은 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트럼프가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포용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시민권을 줌으로써 포용력으로서 제국을 건설했었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우리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네. 처음에 이슬람교가 퍼졌을 때는 상당히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상당히 빨리 퍼져 나갔었습니다. 지금 당장 트럼프의 정책이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좋을 수 있겠으나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렇게 팽싱을 당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과연 이 패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100분 정도 이제 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악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귓속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시진핑이 이러고서 이제 떠났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뭐 10몇 초간
좀 기속말이 길었다는 건데. 네네. 뭘 얘기를 했을까요? 뭐 쇼맨십의 일환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120%뭐 만족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모자란다 또는 양이 안 찼다 하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미국 국민들 또는 세계를 향해서 시진핑과 이렇게 나는 더 친해졌다 하는 그런 말이보다는 그냥 귓속말을 좀 오랫동안 했다라는 그걸 좀 더 친숙해졌다. 내년 4월 달에 다시 이제 북경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그것까지 기약하면서 일종의 뭐라나 귓속말 메시지 뭐 쇼맨십 발휘. 그러니까 내용은 별게 없는데 우리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다. 자기네끼리 친하다는 저는 것을. 뭐 그렇게 봤습니다. 악수도 오래 했더만요. 19초나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쇼맨십인데 협상이 좀 모자란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떼오려는 이미지로 떼오려는 것 아니었나. 근데 실제 이제 히토류가 1년간 수출 통제를 이제 유예했죠. 유예했죠. 예. 그런데 사실 1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내년 또 4월 달에 북경 가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그 북경 기준으로 또 6개월 있으면 또 협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히토류 때문에 상당히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관계가 되어버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뭐 계속 자기가 센 척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줄 우리가 다 좀 알고 있지 않았나요? 몰랐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협상가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그동안 정말 강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막 엄청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뭐 뒤에서 욕도 하고 앞에서 막 비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중국 뭐 관세 뭐 50% 100% 매길 거야 협박도 했지만 네. 또 언제든 내가 당신들과 손잡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어. 그런 모습을 좀 아시아 각국에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분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일본 총리요. 어제 사실은 일본 일왕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등 두들기면서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었고, 또 일장기 때 패싱하는 게 또 좀 문제가 됐었었고 그랬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이 일본 총리하고 이제 만났어요. 예. 잘 만난 건가요? 성공적으로 뭘 잘 한 거라고 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뉴스를 사실 못 보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장 기자님. 예. 네. 사실 이거는 오늘은 그냥 삿바싸움이다 또는 서로 이제 삿바싸움이다. 탐색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의 총리가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역대 그 일본 총리 중에서 제일 거칠고 제일 극우이면서 또 제일 정돈이 안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 일본판 트럼프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자 아베라고도 그러죠. 네, 여자 아베라고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사나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나름 탐색을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남은 탐색전이었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또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다녀오신 우리 기자님이 정확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오늘 이제 윤석열 26차 공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윤석열이 드디어 16회 연속 불출석을 하다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이 출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윤석열이 지속적으로 불출석을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주요 증인이 나오면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증인이 누구냐? 나랑 직접 접촉했었던 사람, 사령관 이상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각종군 사령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동안 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한테 자기가 뭐 직접 물어볼 것도 있다. 내가 조금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이 당신 그렇게 불출석하면은 불이익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석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재판장 저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뭐가 불이익일까요?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씨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뭐 내란 뭐 죄가 확정이 되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지 않습니까? 네, 형량을 높여서 판결한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형량은 이미 충분히 높은 상태라 더 높아질 것도 없어요. 지기현 판사로 보면 아닐 네.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냥 말로만 저렇게 하고 잘 봐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우리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각종근 사령관이 오늘 뭐 다 이전처럼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언처럼 똑같이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분명히 군인들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들어가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것이 맞다. 네. 는 취지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국헌 문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상 보장한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군을 출동시킨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출동시킨 것이다. 근데 질서 유지하는데 유리창을 끼고 본관으로 들어가요.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으로 막 그냥 무장한 채로 또 본관을 또 들어가고 그 육군 본부에 가서 결심실에서 김영훈 배고 막 새벽에 짜증 부리듯이 닥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봐! 1000명을 보냈어야지, 1000명을. 그 말은 1000명이라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끌어내라 했던 그 말이 또 확인되는 대목도 있고 네. 또 각종군 사령관뿐만 아니고 밑에 있던 부하들 두 사람이 다 증언을 했잖아요, 재판장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내란 혐의 무기 아니면 사형 받는 그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직권 남용죄로 하면 이제 제가 훨씬 감해진다, 형량이 감해진다, 그걸 노리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깨졌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박종훈 사령관이. 오늘 각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었다.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통제를 하라고 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국회 내부에 특전사나 군인들 해봤자 100명도 안 됐었는데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1000명도 넘게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통제를 하느냐. 그리고 통제를 할 거면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네. 그런 목표가 없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각종근 사령관을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회 본청 가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질서를 왜 유지합니까? 그 밤에 그 질서 유지하려고 막 블랙 호크다운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기관단총하고 저격수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질서 유지하려고 온 사람처럼 보여요? 유리창 깨는 군인들이 무슨 아니 그런 말이 질서 안 되는 유지하는 얘기를 사람이 하잖아요. 있구나. 본인들이 국회 본청을 점거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본청을 점령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띨띨하게 못해가지고 점령을 못한 게 팩트 아닙니까? 네. 그날 막 술집에서 술 먹던 보좌관들이 소화기 들고 다 막아갖고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술김에 막았다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술김에 막았다 이게 정설이에요. 보좌관들이 술 먹다가 정신 깜짝 놀라가지고 와 가가지고 아니, 막자 그리고 이래가지고 일선에 했다. 군인들이 또 퇴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도 늦게 가고 하는 둥 마는 둥 시간 라면 사 끌고 먹고, 각종군도 예. 그 당시에 막 갈등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질서 유지하러 가는데 헬기 타고 왜 갑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어쨌든 이제 나오면서 재판을 좀 집중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오늘 진술하는 걸 보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원래 윤석열이 재판을 받으면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든요. 자죠 보통 거기서. 거의 자죠 사실은 눈을 감고 있는데 자는데 졸면서 막. 예. 오늘은 한 번도 졸질 않았습니다. 아, 건강해졌네. 매우 건강해졌고 사실 술을 이제 끊어서 술을 끊어가지고 확실히 날씬해지고 피부도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눈이 안 보인다며. 이제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16포인트 이하는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아니 오늘 보도 보니까 네. 그 최근에 뭐 특별 면회 온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의원들한테
아 요즘 내 술 안 먹으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다 똑같은 말 했대요. 눈에 뭐가 보였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대요. 아, 그래요? 누가 이렇게 떠다녔는데 그것도 없어졌대요. 그럼 변호사들이 다 거짓말한 거네. 사실상 뭐 구치소 식당 같은 경우에도 건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맛은 없어도 네, 맛은 없어도. 건강한 걸 준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윤석열이 저번에 이 백대현 판사 재판 받을 때도 내가 밖에 나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뇨식을 먹어서 건강을 되찾고 재판부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기가 넘칩니다. 생기가 넘쳐요. 눈이 약간 청명해진 것 같아요. 저보다. 아, 눈이 청명해졌다고? 혹시 예. 김건희 씨와 별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우리 그 또 김대호 기자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대호 기자가 봤대요. 김건희 씨 얼굴을 직접.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 사람 김건희 맞아? 대역 아니야? 이럴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 꾸미지를 못하고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게 막 그 몰아치는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이러던데 윤석열 씨는 아주 그냥 여유만만이네요. 이제 여유만만입니다. 집중하고. 네. 자, 이 부부들 그러면 재판에서 뭐라고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 오늘 재판장에 나와서 원래 침묵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재판 한 5시쯤 돼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증인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야, 국회에 100명도 없는데 어떻게 국회 안에 1000명이 넘는 직원인 국회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심지어 그 시민들이 와가지고 군인들 총도 뺏고 폭행도 하고 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정근 사령관이 딱 잘라서 말해요. 통제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왜 100명만 보냈냐, 1000명 보냈냐가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 100명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자기가 다 했구만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 파하라님 감옥살이에 적응 잘하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고신장 TV님 밥 맛있어요. 30년 전에도 밥은 참 좋았어요. 영치금으로 반찬도 살 수 있거든요. 이분 드셔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변영자님도 윤가는 감옥이 활 적응하기 쉬운가 봅니다. 마마젤라님 회춘했습니다. 네. 노안과 바다님도 교도소 전문 용어로 이런 걸 징역 묵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징역밥 무진장 좋다고 문318구님도 그러셨는데 역시 경험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확한 소식들을 알려주시는군요. 내가 봤을 때도 좋은 것 같은데. 윤석열 말하는 걸 보면요, 이게 전후 과정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원인과 결과를 바꿔 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명밖에 안 갔다는 이건 사실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결과인 것이고 사실 더 보내려고 했는데 100명밖에 못 보낸 거죠, 사실은. 그런 건데 이거를 100명밖에 안 갈 리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 검사들이 진실을 호도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뒤늦게 뭔가 그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흔히 쓰는 수법이죠. 한동훈도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상 이 정황상 제2의 계엄을 진짜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온 것도 새벽 2시에 김영현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성관이 투입할 수 있냐라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물어보게 되고 곽종근 사령관은 이제 투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엄 해제가 1시 3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계엄 이후에도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사령관실 같은 경우에도 이 박안수 사령관이 이 신속사단을 한번 준비시켜 놔라. 이미 출동 대기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짜 큰일 이 날 신속 사단이 이제 사실은 경남하고 경북에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저기 인제 양구 여기 있어야 되는 부대인데 인제 양구에 있던 부대가 없어지고 그 후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공중 강습 부대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대로 재편이 돼 있거든요. 이 부대가 사실은 그 해병대하고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를 그 시간에 그 밤중에 경상북도 혹은 경남 여기서 서울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공군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후 과정을 바꿔놓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면은 정치검사의 흔한 수법이죠. 한동훈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계엄 때 숨지 않았다, 숨지 않고 주장 없이 국회로 갔다.
국회에 숨은 거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밖에 있었으면 잡혀갔어, 진짜. 좀 신박한 해설이네요. 근데 네. 뒤집어 놓고서는 난 안 숨었대. 안 숨긴 뭐 안 숨어. 국회 본회의장에 숨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밖에 그렇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했을까? 자, 뻔한 얘기잖아요. 네. 자, 오늘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김건희가 항상 주인공이었던 그 V제로의 사진의 비밀이 이제 드디어 밝혀졌는데요. 이 김용희 전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 팀장이 나 열받아 죽을 뻔했다. 이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순간 영부인이 V0가 되더라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아니 외부에 아는 사람들이 다 V0. 대통령이 V1이라면 원 위에 제로는 더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만으로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도 없고 그냥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분위기 그 안에서도. 아, 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다 사실로 드러났네요. 결론은 V0가 역시 김건희였고 모든 사진이면 뭐뭐 전부 다 V0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일보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대통령은 아웃포커스, 김건희는 인포커스 해가지고 사진이 다 나왔고 그 행정관요? 그 9급인가 그 여자분 찍는 그 사람하고도 맨날 싸웠다 이 얘기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네. 이 사진 관련해 갖고 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실의 어떤 사진이라면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씨가 본인 위주의 사진이 공개되고 근데 그 말대로 힐러리 프로젝트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대요. 예, 나는 실제로 그 얘기 그게 들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막 그 나르시즘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뽕이라고도 그러죠. 그런 것에 빠져서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건희가 생각해 그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나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뭔가 힐러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럼 망상에 젖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통령 사진은 이 미디어 총괄 팀장이 셀렉했고 김건희 씨 사진은 또 그 담당,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직접 셀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나가지 말아야 될 사진도 나가고 그래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가 팩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사진을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는 왼쪽이 더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왼쪽 위주로 찍어주세요. 왼쪽 위주로 나온 걸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가 더 잘 나오나? 다 잘 나오네. 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통일교하고 관련해가지고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쩌면 이런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자기도 올라설 수 있겠다. 아니 저는 모질이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보다 못해? 내가 왜 대통령 하면 안 돼?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김건희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김건희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아니 사실 처음 보면은 윤석열도 그 처음에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슬슬 띄우니까 나라고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김건희야말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김건희가 뭐 원래는 그림자 권력이었다가 그러니까 단순 실세였다가 실질적인 그 명실상부한 권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김용희 씨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이제 하게 됩니까? 저 사람이 지난번에 놀부 CEO에 취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원래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 총괄 하다가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2024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놀부에 제가 CEO로 간 봤을 걸로 때는 알고 있는데. 뭐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폭로하든가. 그렇지. 다 지금 탄핵되고 정권 바뀌고 이제 본인 관련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뭔가 뜯어낼 게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라도 팔면서 좀 연명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놀부의 국내까지 프랜차이즈가 곳곳에 포진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놀부랑 굽네치킨은 주요 브랜드 운영사 경영진에 이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한은수, 김용희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 체제가 변경이 됐어요. 외식기업 놀부가. 바로 이 사람이 윤 대통령 전속 사진가였는데 놀부 부산 부대찌개 CEO로. 아니 근데 사진사가 무슨 그래서 그때 막 말이 많았잖아요. CEO로 갔어요. 사진사가 왜 놀부의 대표로 어이가 갔느냐. 없네요. 예.
어쨌든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선거 캠프에서부터 전속 사진가 겸 미디어 총괄팀장으로 활동을 했었었고요. 윤석열의 그 후보 대선 과정을 기록한 사진집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출간도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선 캠프에도 전속 사진가로 합류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그 김건희 씨 사진가였던 그 신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관하고 엄청 싸운 사람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폭로전이 시작됐으면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진 작가들은 항상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있었던 그 신경전 같은 것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순방길에 갔을 때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다가 또 다른 나라 이동하는 중에 뭐 윤석열이 김건희 다리를 마주 앉았는데 다리를 자기 무릎에 앉으면서 뭐 주물러 줬다 뭐 이런 것도 사진사를 통해서 알겠어요.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마주 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랑 좌석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앉아 있으면 김건희가 김건희 맞은편에 앉아 있으면 네, 다보스 포럼 가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다른 나라 이동할 때 유럽에서 기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마주 보는 열차 그래고 개조를 한 거죠. 네네네. 그 자리에서 김건희 다리를 윤석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면서 주물러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옆에 다 수행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애정의 표현을 했다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알릴 정도로 이제 사진사들은 늘 같이 다니니까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와. 애처가네요. 그 장면만 그렇겠지. 이제 요새 최근에 저기 궁궐에서 찍은 사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냥 말과 전언에 불과하지 사진과 영상이 파괴력이 훨씬 큰 거 아니겠습니까? 녹음. 근데 지금 이 김용희 사진사가 나와서 저렇게 얼굴을 내놓고 이야기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나올 사진이 무궁무진하지 않가. 정말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사진이 진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많을 거잖아요. 많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결혼하셨죠? 예.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 97년도 했으니까. 그럼 오래되셨는데 지금 거의 한 30년 하시는 30년 건데. 넘었지. 30년. 3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주물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데로 사진살이 잘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정작 본인은 또 그 사진사는 네. 그 궁에서 나온 그 사진들 원더우먼 장면 뭐 슬리퍼 신고 엽기적인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자기는 한 건 아니다라고 또 민행사상 고발한다 하고 그건 또 뭔지 모르겠네. 그래 그게 그 유정아 변호사가 이거 자꾸 너 이렇게 노출시키고 유출시키고 적당히 해라 이제 화를 막 냈더니 나 아닌데 그랬고 실제로 그걸 유출시킨 사람은 김건희 쫓아다니다 그 구급 신행정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 이제 찍은 거지 그 유정아 변호사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함부로 네가 막 발설을 하면서 변호사가 나를 이렇게 공격했다. 이게 이제 저 김용희 사진작가가 나서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딱 사진 나오자마자 김건희 씨 측에서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김용희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진이 많고 그다음에 바깥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장면의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빈곤 포르노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그거 그 여자가 찍은 거라며 신행정. 그 사진에 좀 미스테리가 풀려서 오늘 인터뷰 보니까 네. 그때 뭐 따로 조명을 준비한 건 아니고 그게 약간 조명이 아니면 힘든 그런 각도의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못 살다 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햇살이 들어왔다. 우리가 뭐 그 정도로 기획력이 있는 조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신빙성 있는 얘기다. 그때 굉장히 미스테리했었거든요. 그렇지. 이상하게 사진이 잘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기 가는데 조명까지 들고 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빈곤 포르노라고 엄청 비난했는데 맞아. 그건 아니었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 큰 애를 이렇게 안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죠.
참네요. 네, 아, 여러분들. 지붕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빙고 포르노 그 남학생 이렇게 딱 안고 예, 이제 막 그러니까요. 애도 아닌데 막 그 청년을 안고 이게 좀 민망한 사진이었는데 결국 그게 조명을 따로 준비한 건 아니었다. 자연 구멍이 뚫려 조명이었다. 있었어. 구멍이 뚫려 근데 있어서. 그게 빈곤 포르노라고 미국이 한 것이 조명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빈곤함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뭐 조명이 있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었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드러냈고 그걸 가지고 가난을 이용해 먹은 건 분명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씨 사진사와 그다음에 김건희 씨 사진사가 서로 맨날 싸웠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에게 그 신행정관이 이 사진 어떻습니까? 저 사진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 중에서 김건희가 이걸 찍었다는 건데 네가 왜 그런 사진을 그렇게 찍도록 갖다 주느냐?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함의 뜻이 있는 그런 사진을 제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무슨 모델 사진 찍냐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번 이분이 또 이렇게 용감하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또 방송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들어보셔야 되겠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서비스해 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도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픽스몰에서 최단기간 완판을 기록했던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이 반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시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 됩니다.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입니다.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픽스몰에서만 이 가격입니다. 이 옥타코사놀은 이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전립선 이 회복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팔메토와 함께 엄청난 기력을 이렇게 낳게 한다고 합니다. 스픽스몰에서만 이 가격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기회에 이번 주말까지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바쁜 남성들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앞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구매 놓치면 손해니까 지금 비웃고 있는 장용진 기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 본인도 지금 나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구입을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더 착한 보험과 우리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